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저희 가족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보단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약간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단순 몸살일 거라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의사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복강 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이 내려졌고 서둘러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의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대학 생활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를 벌어다 줘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었던 딸이 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보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 몇 푼이라도 벌어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딸은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저까지 세상에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고생할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론 험한 세상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걸린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만큼 치료받는 걸 결정하게 되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만들어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항암 치료받는 저도 간호해주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듣게 되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면서 치료받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에게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통원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더군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건강을 되찾고 퇴원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해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안아주었네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 봉양하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저에게 인사까지 시켜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발랐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좋은 시간 보낸 이후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져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며 말을 흘려 넘겨가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됐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일단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딸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진 기다려줬는데 상견례 자리에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니 저희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저희 먼저 먹고 있죠. 지금 내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대충 듣긴 했지만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인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럼 실례지만 재산도 많진 않겠네요. 뭐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텐데 딸랑 며느리 몸뚱이 하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오고 갈 예단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 있고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따님은 대기업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암이 완치됐다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또다시 재발한다던데 그런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굳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댁따님을 며느리로 받아줄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저랑 어제도 한참 동안 대화로 풀어나갔잖아요. 어제 얘기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번복하시는데요? 무조건 결혼은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너 혼자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이 너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쟤야? 조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쟤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 같이 다니면 급이 같아질 줄 아는데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집안이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인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는 쟤가 썩 좋아 보이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잖아. 남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이번만큼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애비도 없이 큰 물건이면 정상이겠니? 엄마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초면인 자리에서 제 딸에게 아비도 없이 큰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좋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도 될 법한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꺼내서 아픔을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방금 한 말은 저와 제 딸도 충격이긴 하지만 그쪽 아들이 받을 상처도 상당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속에 있고 아직까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비사도는 팔짱을 낀 채 저와 제 딸을 노려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아침부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예비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제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둘의 결혼을 막았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예비사도는 저와 제 딸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한마디를 뱉었고 참았던 딸의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저급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애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니?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나 본데? 보이는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집안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야.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거지 집안인데 대기업 취직해서 돈 몇 푼 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태생이 좋은 집안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가졌어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애비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미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다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집안과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야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지. 어머니는 잠깐 본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싫은 걸 억지로 받아줄 순 없잖니? 네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니? 내 남은 인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머니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병은 달랐어도 아픔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쳐놓으면 저도 더 이상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 나가볼게요. 앞으로 혼자서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오로지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결혼을 했다가 남은 인생 망치고 싶니?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상상했던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닌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면서 자식 하나 대기업 겨우 보내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네가 전연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엄마한테 서운할 순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고쳐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라고. 저기요 아줌마, 말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아줌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기분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소란이야? 내가 잠깐 늦게 왔다고? 벌써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나랑 어제 대화한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좋게 넘어가기로 했잖아. 예비 사돈어른이 바쁜 일정이 끝났는지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예비 안사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사돈어른과 했던 약속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이 바깥사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린 뒤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수습이 되긴 힘들어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할 마음이 떠났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저희를 보고 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먼저 떠난 그 댁 부근의 신장이 나한테 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따님이 우리 가족한테 과거에 대한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었네요. 한국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고로 뇌사 판정받은 부검께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고마운 마음에 장기기증원에 보냈던 서신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년마다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부군께서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인데 뭣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이면서 은인 떠받들듯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기증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따님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을 원한다고요. 딸과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예비사위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깥사돈이 예비 안사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 좀 연장됐다고 막말을 퍼부으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에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매년마다 장기 기증원에서 저희 앞으로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은 시기는 저희 남편이 기증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기억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었죠. 예비 사돈어른은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고 기증까지 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예비 안사돈이 신장 이식을 받았던 날짜와 비슷하게 떨어져 그렇게 감사함의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이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신장을 기증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돈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이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거고 더한 것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런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에 기증을 해줬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더 쏟아내 버렸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들의 결혼은 별개 문제라면서 다시는 자기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2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안사돈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딸은 남편의 기증을 후회했어요. 사돈어른은 저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딸이 분노해 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을 다시 되돌려달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네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기증을 해줬는지 알아?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이런 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기증해줬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했겠지? 나는 그 꼴 절대 못 보지.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딜 붙어먹으려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뿐이었다고. 어딘가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아빠인 신장이 당신한테 갔다는 게 너무 아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워.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빠 신장으로 행복해질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딸은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는지 분노를 표출했고 사돈어른이 제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투가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시점에 예비 사위가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딸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길래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예비 사돈 어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안사돈도 허락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거절을 하게 되었네요. 대충 상황을 보니 예비 사위와 사돈 어른이 안사돈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어거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제 딸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기다려 줄 테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증받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남편의 신장이 갔다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받자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해봤자 우울하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 끝났고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의지하게 되었지만 딸이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집안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됐는데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장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장 이식을 한번 받게 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저희가 받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제 딸과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제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제가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30년간 키워왔던 제 딸은 배 아파 낳은 친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품에 안겼을 때부터 친딸이라 생각하며 키워왔었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처럼 지금은 저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 딸과 인연이 된 건 남편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났었고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총각인 것처럼 행동하던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했었죠. 그런데 데리고 나온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엄마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놀랐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었네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다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아이를 지우는 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며 출산을 하면 시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여자를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결혼 얘기도 나왔었지만 상대 측에서 결혼은 강하게 거부했었고 아이만 데려가는 걸로 결정짓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출산된 아이를 시모와 키우게 되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해 출산한 아이를 남편에게 떠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10달간 품었던 아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떠밀고 떠나버렸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손바닥만큼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 품에 안아봤는데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볼 수도 없이 버려졌다는 게 안쓰러워 그날 이후 아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품에 안아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몇 번 더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모성애가 생겼는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또 다른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점점 더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당시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고 아이를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다고 괴로워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데려왔었기 때문에 제 눈치를 많이 보셨지만 그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60대가 되어버렸고 손바닥만큼 작았던 아이는 어른이 돼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좋은 추억도 정말 많이 만들었었죠. 단 한 번도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친모에게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시켜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어요. 이런 제 노력을 딸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바르게 자라주어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 계단씩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제 딸의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30년 전에 자기 핏덩이를 버렸던 친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결혼식 준비로 한창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을 때 왜 하필 30년 후에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다시 떠올랐는지 저에게 조금씩 상처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영이는 친모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제야 친모 역할을 하겠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곧 있으면 서영이 퇴근 시간이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집안으로 데려오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결혼 문제로 한창 예민할 때인 거 알면서 결혼식 망칠 일 있어? 서영이 얼굴 볼 생각이면 결혼식 끝나고 다시 오면 좋겠어요. 단순히 서영이를 보고 싶다면 그만큼 배려를 해 주셔야죠. 당신도 많이 놀란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배 아파 낳은 친딸이니까 계속 보고 싶어 했었나 봐. 그런데 일이 바빠 미루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찾기 시작한 거래. 이미 멀리에서 서영이 얼굴도 봤다더라. 지금부터 친모 역할을 하고 싶다길래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서영이 오기 전에 데려온 거야. 나는 자리를 비켜줄 테니 둘이 대화 좀 나눠봐.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제 인생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두려운 것도 있어서 출산만 하고 도망치긴 했었지만 그래도 10달을 품었다는 게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은 삶의 여유도 생겼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아들들 있는 거 장가 보내고 이제야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 딸을 정말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서영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좀 늦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에 대한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고 싶은 것뿐이고 앞으로는 제 딸과 그동안 못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거든요. 제가 친모인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제 딸의 결혼식은 그래도 제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0년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친모 노릇을 하겠다는 게 참 웃기네요. 낳아주기만 했지 그쪽은 제 딸을 만날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딸을 찾겠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검은 속내가 뭔진 아직 알 순 없지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복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과 언젠간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요. 멀리에서 결혼하는 모습 지켜보는 것까지는 봐드릴 순 있지만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친모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은 고작 10달이지만 저는 서영이와 30년간을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고요. 그쪽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서영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결혼식 후에 부담 주지 않게 서영이의 의견에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소중한 제 삶을 무너뜨린다면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죠.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그쪽이 엄마 역할을 했어도 제 딸은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을 겁니다. 곧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니 친모에게 이 소식을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전류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당신은 그냥 보모일 뿐이었다는 걸 잊지 마. 친모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왜 자기 딸을 버렸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니 제 딸에게 더욱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모와의 첫 만남을 끝낸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난 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 가자. 그 여자 결혼식장이 어딘지 아직 모르잖아. 당신도 연락처 바꾸고 서영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저 여자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뒤돌았어야지. 아, 어떻게 그래? 서영이 친엄마인데 나도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영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0년 만에 찾아왔겠어. 분명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서영이에게 좋게 설명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친모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겉으론 내색 안 하지만 분명 궁금해 할 거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서영이 친엄마야. 나쁜 의도로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이미 도끼가 한가득이던데? 당신 첫사랑이라고 너무 한쪽 편만 들으려 하지 마. 그 여자는 서영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어. 절대로 만나게 해선 안 돼.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안다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의사가 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아이도 지우지 않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출산까지 해줬잖아. 그것만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었는데 모든 건
서영이가 결정할 문제야. 당신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오히려 이런 일을 숨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저런 사람이 침몰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당신은 이를 더 키우고 싶은 거야? 서영이가 힘들어했으면 좋겠어? 그게 자신의 인생이니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나는 과거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어. 30년 만에 나타난 것만도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그러니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 모든 건 서영이가 선택할 거야. 남편은 이미 두 길을 닫아버렸어요.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더니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실망한 적 없었는데 친모가 나타난 이후 제 편이 아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모가 나타나면서부터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안 좋아진 분위기를 눈치챈 제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결국 이를 터뜨렸어요. 너희 엄마랑 아빠가 요즘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너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겨서 최근에 좀 언성이 높아졌었다. 어차피 숨길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하마.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를 찾아왔었어.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다더구나.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말 왜 무시해?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천천히 설명해도 되는 걸 왜 하필 지금이냐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날 낳아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날 만나겠다는데? 30년 전에 이미 날 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날 보려는 이유가 뭐라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만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아빠가 대신 전해줘요.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는데 굳이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멀쩡한 가정을 왜 들쑤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인데 얼굴 한번 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너와 어디가 닮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할 테고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요? 그것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야 원망 섞인 말이라도 하죠. 딱히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쁘게 키워주셨고 그 사람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낳아줬다고 해서 굳이 없는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 있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가정이나 신경 쓰라고 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상처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친엄마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얼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건 아빠 감정이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었으면 아빠 혼자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고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빠의 자리는 여기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게 우선이지 제가 친모를 꼭 만나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문제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면 아빠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행동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딸은 오히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친모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를 망친 거에 대해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남편도 딸이 강하게 거부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끝난 이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까 하는 얘기 들었지? 당신도 이제 서영이한테 그만 강요해. 우리 가족 3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문제 일으킨 적 없이 행복했잖아. 그리고 먼저 떠나신 어머님 말 못 들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 같아.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당신의 태도를 보면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다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리라잖아.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단호하게 행동해. 나랑 서영이만 생각해. 그래야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일단 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연락처도 바꾸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접근한다면 당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만 생각해. 아무리 당신이 친모인 척 행동해도 계모인 건 변함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정말 역겨운 거 알아? 그때 나는 능력 없는 한차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사업도 성공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뜻인데? 이제 나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 여자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 정말 왜 그래?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옆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을 뿐이야. 당신한테 마음에도 없는 감정 연기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머릿속엔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고.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엄마의 자리에서 물러나. 아니, 어차피 계모였잖아. 나는 내 딸 시집 잘 보내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야. 그 사람 아버님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정식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고.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나랑 아빠를 무참히 버린 사람이야.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도 모른다고.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딸이 문 밖에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눈물이 터져 나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제 뒤를 따라와 위로해 주었지만 3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상처되는 말을 들었던 터라 감정이 추슬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 감정을 가라앉힌 저는 딸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도 문 밖에서 남편의 막말을 전부 다 듣게 된 이후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모 때문에 집안에 균열이 생겨버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며칠 뒤 딸의 결혼식이라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결혼부터 마무리 지은 다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식이 시작이 되려 하는데
눈앞에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서영이의 생모를 결혼식장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그리곤 친모를 제가 앉아야 될 혼주석으로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혀 버렸네요.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 자리는 계모인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서영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앉을 자리라고. 너 같은 무식쟁이가 의사인 이 사람과 비교가 된다 생각해? 이제 곧 결혼식 시작인데 망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저기요, 친모가 자기 딸의 결혼식을 망쳐서야 되겠어요? 사람들 웅성거리고 있잖아요. 친엄마인 내가 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쪽은 하객석에나 앉지 그래? 계모 주제에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 들어?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기요, 당신 뭔데 우리 엄마 혼주석에 앉아 있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아빠, 곧 결혼식 시작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구나.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 너무 예쁘게 잘 커주었네. 나야,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고.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은 되지 않겠니? 너를 오랜 시간 키워줬다 해도 친모가 바뀔 수 없다는 거 알지? 결혼식 끝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긴히 얘기 좀 할까? 너한테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 몰랐지?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많이 서운했을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시간이 30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어디니? 우리 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결혼식 끝나고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분열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기요, 아줌마. 당장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면 그땐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어. 내 말 안 들려? 당장 일어나라고 했잖아. 당신이 친모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돼? 제 딸은 친모와 남편 때문에 결혼식을 망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혼주석에 앉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친모를 노려본 딸은 생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끌어내 버렸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딸을 말렸지만 이미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려 버렸던 터라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친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낳아줬다고 혼주석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행복해야 될 결혼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사위와 제가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았는데 만신창이가 된 친모의 모습을 바라본 남편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딸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이 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나 싶었는데 다행히 사돈 집안에서 친모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어진 일인 걸 충분히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친모를 끌어내려 했는데 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친모의 자식 중에 큰아들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제 딸의 신장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친모를 말리지 않고 무건을 유지했어요. 친모는 3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자기 자식의 신장 이식 문제로 제 딸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네요. 누나가 동생을 위해 신장 하나 정도는 이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옆에서 그 여자에게 헤어나오지 못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거들고 있는 남편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물건도 아니고 신장을 떼어갈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객들과 사돈 집안 식구들은 친모와 거들던 남편을 보고 경악을 했고, 저는 그 두 인간을 향해 손에 집히는 건 전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제 딸은 사위와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일정까지 미루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제 딸도 그런 끔찍한 일에 본인을 설득하려 했던 자기 아빠의 얼굴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사돈 집안은 친모를 상대로 결혼식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제 딸은 내년에 비공식으로 소수 인원으로만 결혼식을 올리기로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네요.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 여자에게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 딸을 계속 설득시켜 신장을 받아내게 한다면 재혼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와 제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상태이지만 조만간 다시 찾아내겠죠. 그래도 피할 때까진 계속 피하려고요. 친모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경험했네요. 친모의 아들이 많이 위태롭다곤 하지만 그래도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데 이건 너무한 듯 싶습니다. 남은 인생 제 딸은 시집 보내고 혼자 꿋꿋이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후회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되어버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지네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아왔고 저에겐 이쁜 7살 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을 잘 안 하고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모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어요. 바람은 남편이 핀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차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급하게 따라붙었고 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보조석에서 다른 여자가 내리는 걸 봤었는데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업무상 잠깐 들린 거라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의심부터 하지 말라고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행동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두 모자 때문에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답변이기도 했지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자고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결국 침착했던 감정이 터져 버렸네요. 여태까지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위자료를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이 바람 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호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업무상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보통 연인들이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잖아.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게 보통인데 밥만 먹고 갈라선 거면 이건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너 혼자 상상하고 결정해버리면 죄 없는 내 아들이 바람 피운 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하려면 너 혼자 나가라. 내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잠깐 고민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들어주려고 한 것뿐이었어. 사람은 누구나 고민거리가 있잖아. 요즘 카페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다 보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길 원하길래 호텔에 들어간 것뿐이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못 믿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걸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믿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어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남녀가 단둘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거짓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려 들어? 당장 이혼해. 내가 봤을 때 네가 그냥 나랑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걸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도 없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예린이 아빠로서 항상 떳떳한 생활을 해왔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시댁에서 두 모자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상태라 남편과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향하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제 딸을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이를 품에 안더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졌어요. 이혼을 해도 예린이는 못 데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떠나.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예린이도 당신보단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법적 싸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예린이는 당분간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일단 원인 제공은 네가 먼저 했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나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잖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뭐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랑 살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누가 바람 피우래?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말 해명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세워놔. 결백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는 못하겠니? 그 여자한테는 상처 주기 싫은가 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놨으면서 그 여자는 감싸고 싶은 거야?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는 바람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셨고 이 문제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도 남편이 가정을 깨버릴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가?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자네는 가정을 지킬 책임을 느끼지 못한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렸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고요.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이 너무 지치고 싫었다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애 안 봐?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 있어? 육아는 전부 내 일이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야 된다면서 전부 내가 하고 너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침에 혼자 출근하면 그만이지. 나는 출근 전에 유치원에도 보내야 해서 매일이 전쟁이야.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야? 저녁 식사 그거 한번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 잡겠다고 나가버리면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돈을 엄청나게 주는 직장도 아니고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월급 받아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거야? 잘난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쓸데없는 핑계대려 하지 말고 위자료나 토해내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네가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빠, 저 쓰레기 같은 놈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래서 너랑 나는 안 맞는다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지? 너한테 곱게 위자료 줄 것 같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던 나는 너를 좋게 놔주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200억이나 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여자야. 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께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바탕 목소리 높여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딸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겠다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얘기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랑 내 아들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걸 보니 너희 둘이 정말 안 맞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 둘의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잘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 결혼시켜줬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합의 이혼해 주겠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고 싶어요. 언제 해주실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합의 이혼을 진행하지. 일단 내 아들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먼저 내가 얘기하는 조건부터 들어봐라. 너는 내 아들한테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요구할 거고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잖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만 양육비는 주지 못할 것 같다. 내 아들이 1인일을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로 합의를 보자는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조율되면 합의 이혼 바로 해주마.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라고요?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려고 부른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 한 번 준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그냥 소송 갈게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쯤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던 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피가 섞였다 해도 손녀딸을 낳았던 순간부터 정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렸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시모를 지켜보던 저는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시모의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는데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가길래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좀 늦었다. 준비는 됐니? 예린아, 할미 말 잘 들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네가 살 곳이다.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희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오지 못할 거야. 할미가 고집불통인 너희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앞으로 너희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니 오빠들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놀러 올 테니 그 전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너는 이미 작별 인사 끝냈지? 네, 아까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까지 먹였어요. 예린아,
아빠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여기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야. 그분들 따라가면 돼. 아빠도 혹대고 새 출발해야지. 너한테 매달 양육비 주면 아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분명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면 200억 빌딩을 놓치게 되거든. 세상은 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거든. 지금 이런 말 너한테 해봤자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앞으로 오지 않을 테니 할머니 말대로 여기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고 원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고 시모가 왜 저를 불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퇴근 후 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어야 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하자고 불러서 유치원에 전화해 잠깐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저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선 햄버거 하나 먹이고 보육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자기 피가 섞인 딸을 보육원에 보내면서 혹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을 꺼낸 남편의 모습을 보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아이가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두 모자는 그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는지 쫓아오지 말라며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모자의 행동을 전부 촬영하다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두 모자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사정없이 손을 마구 휘둘러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 꺼내려 하는 순간 더러운 입 다물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신고 있던 힐을 벗어들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두 모자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뒹굴었고 많이 놀란 제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차되어 있던 차로 급하게 달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내가 시킨 일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서 돈을 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일은 똑바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 내가 입양할 거야. 친자로 입양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 저한테 넘기세요. 그쪽도 혹시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되는데? 얼마? 이게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내 딸을 입양하겠다는 건데. 저 인간은 혹대고 새 출발하겠다고 내 딸을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쪽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미쳤다고 너한테 입양을 보내겠냐? 그냥 저 인간이랑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아이를 원하면 만들면 되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상간소송 진행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이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잘해줄 수 있거든. 아줌마 돈 엄청 많다.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아서 네가 가진 꿈을 이뤄주지 못해.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아줌마랑 가자. 원래 너희 아빠가 보육원에 보내놓으면 아줌마가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시킨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지 몰랐네. 너 아줌마 기억하지? 저번에 아줌마랑
마주쳤잖아.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 딸한테 당장 안 떨어져? 무슨 의도로 내 딸한테 접근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제 딸을 본 내연녀가 기함하며 자기랑 같이 가자고 갑자기 큰절을 하듯 넙죽 엎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두 모자는 내연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 친딸 맞아? 100%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딸이 100%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이 서류가 뭔지 알아? 유전자 검사 서류야.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아이가 당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자, 확인해봐. 그리고 이건 나와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친자 99% 일치한다는 서류고. 어때? 지금 그쪽 옆에 있는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야. 서류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저는 제 친딸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연녀가 두 번째로 건넨 서류가 내연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 제 아이를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털어놨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출산을 했었을 당시 시모가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썩 내키지 않았는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었는데 신생아실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타 산모카드와 느슨한 발찌까지 싹 바꿔놓았던 거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남자아이인 것 같아 옮겨놓았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길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기회가 계속 오지 않아 신생아실 출입을 하지 못했던 시모는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기울이다가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녀가 키우던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내연녀는 제 딸을 멀리에서 몰래 지켜본 거였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점점 더 자기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복숭아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도 내연녀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여러 가지로 자기 핏줄인 걸 떨쳐낼 수가 없었는지 몰래 제 딸을 만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 내연녀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99%가 일치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하필 내연녀의 아이와 바뀐 사실을 나중에 남편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자 그제야 시모가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실토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내연녀는 이 문제로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200억 빌딩주 집안의 재력을 이용한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원했고 내연녀도 아이를 돌려받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렇게 둘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저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바람 피우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고 두 모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저 몰래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모가 내연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자 내연녀가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했던 두 모자는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육원으로 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경찰 조사로 다 밝혀지게 될 건데 돈이 급했던 두 모자는 섣부른 행동을 저지른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녀딸에게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됐지만 문제는 제가 배아파 낳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내연녀가 저녁에 아이를 태우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아이가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태어나자마자 마취 상태로 한번 안아봤던 제 친딸은 시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사고로 생명까지 잃었는데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거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시모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고 이 문제로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제 딸이 내연녀로 생각했던 친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시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제 아이는 이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돼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친모인 그 여자는 제 품에서 자라왔던 아이를 데려가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지만 친모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7년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세상 떠난 제 친딸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에게는 이번 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시모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어요. 제 친딸은 떠났는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고작 2년이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을 했고 내연녀인 줄 알았던 친모와는 현재 조율하면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제가 곁에 있어주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